일부 경기도 가평의 한 작은 마을, 소박한 한옥이 둘러싸인 조용한 시골집에 52세의 이명숙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주는 중년의 여성으로 짙은 밤색 머리를 대충 묶어 올렸고 그 사이사이에는 은은한 흰줄 머리카락들이 빛났다. 그녀의 눈빛은 살아 숨쉬는 듯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 속에는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진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며칠 전 서울에서 온 며느리 박수진이 10일간의 세미나 때문에 멀리 부산으로 떠났다. 수진은 도시 생활에 익숙한 젊은 여성으로 항상 세련된 옷차림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눈길을 끌었지만 지금은 떠난 상태였다. 이명숙은 남편인 김재훈이 집에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에 곧바로 결심했다. 재훈아, 바보 같은 짓 그만해.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어디서 지내는 거야? 당장 수영복 챙겨서 2시간 안에 여기, 가평으로 와. 재훈은 잠시 머뭇거리며 일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을 했지만 이명숙은 거절하지 않았다. 불편하다고? 천장에 누워서 자는 게 편하냐고. 여기선 남자의 손길이 필요해. 비 온 뒤에 대문이 삐뚤어졌어. 빨리 와. 그녀는 전화를 끊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명숙, 아직 젊어 보이잖아. 오래된 거울 속 그녀는 간단한 파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햇볕에 약간 바랜 듯했지만 몸매에 딱 맞게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속옷은 입지 않았고 발에는 가벼운 가죽 슬리퍼를 신었다. 맨발로 나무 마루를 걷는 소리가 살짝 났다. 2시간 후 재훈은 약속대로 도착했다. 낡은 은색 현대 아반떼가 정원 곁에 서 있었고 그는 약간 구겨진 셔츠에 도시 남자의 피곤한 얼굴이었다. 안녕, 재훈아. 이명숙은 체리 막걸리가 든 차가운 병과 작은 잔을 내밀었다. 먼 길 와서 고생했으니 한잔해. 그는 겸손하게 잔을 들고 씁쓸한 맛에 얼굴을 찡그렸다가 갑자기 기침을 했다. 이명숙은 웃으며 말했다. 약해 빠졌네. 내가 널 여기서 살찌우고 술도 잘 마시게 해줄게. 재훈의 눈길이 그녀의 원피스와 맨발에 머물렀다. 그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느껴졌다. 단순한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남자의 호기심이었다. 이명숙은 그 시선을 즐겼다. 마루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신선한 풀향기와 갓 구운 사과파이 냄새를 실어왔다. 저녁 식사는 베란다에 차려졌다. 테이블은 정성스러운 시골 음식으로 가득 찼다. 김치찌개, 감자전, 직접 만든 소시지, 그리고 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들. 재훈은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식욕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녀는 막걸리를 따르며 젊었을 때 친구들과 이웃마을로 춤추러 가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내가 직접 헛간 지붕을 고쳤어. 마을에 제대로 하는 남자가 없거든.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점점 풀려갔다. 명숙 씨, 정말 대단하세요. 해가 지고 크리스마스처럼 반짝이는 별빛 아래서 재훈이 말했다. 그냥 명숙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녀가 웃으며 그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의 피부는 따뜻했고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이 정치적 역할도 가족도 아닌 단지 남자와 여자가 되었다. 어둠이 짙어지고 천둥이 멀리서 울리기 시작했다. 재훈아, 난 이 집에서 오랫동안 진짜 남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끔은 그냥 옆에 누군가가 있어줬으면 해. 아무 말 없이 그냥 여자로서 느끼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거칠어졌다. 재훈은 얼굴을 붉히고 시선을 피했지만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닿은 게 분명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 다가오는 폭풍우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밤의 첫 번개가 숨 너머로 번쩍였다. 그날 밤 가평의 시골집은 비밀스러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브 이튿날 아침 비가 갠 후에 상쾌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이명숙은 부엌에서 갓 구운 찹쌀떡을 굽고 있었다. 그녀의 파란 꽃무늬 원피스는 어제보다 조금 더 물에 젖어 몸에 부드럽게 달라붙었고 맨발로 나무 바닥을 조심스레 밟았다. 짧게 묶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목덜미를 간지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집안에 스며들고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재훈은 주방으로 내려왔다. 그의 흰 티셔츠는 젖어 축 처졌고 짙은 청색 반바지가 그의 탄탄한 몸매를 드러냈다. 도시 남자답지 않게 그는 시골집의 소박한 분위기에 조금은 어색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어젯밤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안녕, 명숙 씨.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잠이 덜 깬 듯 약간 쉰 듯했다. 아침 먹자 어서와. 김영숙은 웃으며 그에게 따뜻한 접시를 내밀었다.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찹쌀떡과 진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대문 고칠 거야? 너 도시 남자지만 얼마나 할 수 있나 한번 봐야지. 그녀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허벅지에 딱 맞는 짙은 청색 반바지와 흰 민소매 셔츠, 그리고 머리는 단단히 묶었다. 이 모습은 한순간도 평범하지 않은 생기와 활력을 뿜어냈다. 그가 잠시 쳐다봤다. 이게 사람이 할 옷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해봐야지.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널 도시에서 데려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남자가 일을 해야지. 재훈은 헛간에서 망치와 못, 드라이버를 찾아 들고 대문 앞으로 나섰다. 대문은 비에 젖어 삐뚤어져 있었고 한쪽 경첩은 거의 떨어질 듯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팔과 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셔츠를 벗자 반바지 차림의 탄탄한 몸매가 드러났다. 이명숙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도시 남자도 할 수 있네. 그녀가 다가가며 말했다. 한번 힘 좀 써봐. 그녀는 근처 벤치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재훈이 못을 박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집중하는 모습이 묘하게 남자답게 보였다. 땀에 젖은 그의 피부는 햇빛 아래 반짝였고 그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여기, 좀 쉬어. 그녀가 시원한 식혜가 담긴 컵을 내밀었다. 재훈은 갈증을 해소하며 컵을 받아들었고 몇 방울이 턱을 타고 가슴까지 흘렀다. 그녀는 조심스레 손에 걸린 수건으로 그의 목과 어깨를 닦아주었다. 손끝이 그의 피부에 닿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오갔다. 고마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점점 짙어졌다. 이명숙의 손은 잠시 그의 어깨 위에 머물렀고 그녀는 급히 손을 떼며 얼굴을 붉혔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녀가 칭찬하며 말했다. 너 진짜 잘했어, 재훈 씨. 그는 피곤한 듯 웃으며 말했다. 이래서 시골 생활이 쉽지 않은 거군요. 두 사람은 함께 일을 마치고 땀을 씻으러 마을 근처의 작은 계곡으로 향했다. 이명숙은 재훈보다 한 발 앞서 걸었고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몸매를 훑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그를 자극했다. 반투명한 흰색 민소매 셔츠가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짧은 반바지 사이로 매끈한 다리가 드러났다. 계곡에 도착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다리를 감싸자 그녀는 활짝 웃으며 소리쳤다. 와, 재훈 씨, 물이 완전 시원해요. 얼른 들어와요. 재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계곡에 발을 담갔다. 물이 몸에 닿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두 사람은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반짝이는 계곡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졌고 그들의 숨결이 서로를 향해 가까워졌다. 그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살며시 치우자 손끝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불꽃이 튀었다. 명숙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낮게 속삭였다. 갑자기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긴장하며 서로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지만 뭔가가 이미 변해버렸음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그들은 말없이 걸었지만 마음속은 폭풍우처럼 요동쳤다. 그날 저녁, 베란다에서의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진행되었다. 둘 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조용히 긴장으로 가득 찼다.
어쩌면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듯했다. 삼부 그날 밤, 이명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녀가 입은 얇은 면 잠옷 위로는 옅은 보라색 실크 로브가 부드럽게 흘렀다. 로브의 허리끈은 살짝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실크가 몸을 감싸며 은근한 매력을 드러냈다. 그녀의 맨발은 차가운 나무 바닥 위에 닿았고 머리카락은 흩어져 어깨를 따라 흐르며 은은한 라벤더 향을 남겼다. 부엌으로 조용히 걸어간 그녀는 물 한 잔을 마시려 했다. 그때 재훈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반바지 차림에 상체는 벌거벗은 채였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어깨와 팔 근육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도 어두웠으며 잠 못 이루는 듯한 피곤함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 물 좀 마실게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나도 잠이 안 와. 재훈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가 다가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쓸어 넘기고 이어서 뺨과 목선을 따라 손길을 옮겼다. 이명숙은 살짝 떨렸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그의 손이 실크 로브의 허리끈을 잡아당기자 로브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지며 그녀의 몸매를 드러냈다. 그녀의 피부는 달빛 아래 부드럽게 빛났고 원피스 대신 잠옷 속에 감춰졌던 곡선들이 은밀하게 드러났다. 재훈은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입맞춤을 시작했다. 이번 키스는 계곡에서의 급하고 어색한 키스와는 달리 깊고 진지했다. 긴장과 욕망, 두려움이 뒤섞여 서로를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를 가볍게 안아들고 침실로 옮겼다. 방 안은 은은한 달빛과 라벤더 향기로 가득했다. 그녀의 몸은 그의 품에 안겨 부드럽게 떨렸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찾았다. 침대가 삐걱이며 작은 신음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이명숙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다시금 느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그녀는 혼자 깨어났다. 침대 머리맡에는 재훈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베개와 이불, 그리고 자신의 피부에 묻은 그의 냄새가 방 안 가득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한 줄기 뜨거운 기쁨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아침, 둘은 어색한 침묵 속에 커피를 마셨다. 그러나 눈빛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낮 동안 두 사람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이 정원에서 함께 일했다. 재훈은 놀라울 정도로 손재주가 좋았다. 낡은 나무 계단을 고치고 텃밭을 손질하며 점점 더 이명숙과 가까워졌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손을 스칠 때마다 가벼운 전율이 흘렀다. 그날 오후, 낡은 헛간에서 장작을 모으던 중 재훈은 갑자기 그녀를 벽에 밀어붙였다. 그의 입술은 요구에 가득 찼고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녀도 거침없이 그의 목을 감싸며 답했다. 낡은 헛간은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성소가 되었고 매일같이 그들은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저녁이면 이명숙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재훈의 시선을 즐겼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은 낡은 앞치마만 걸쳤고 목덜미와 어깨가 살짝 드러난 채였다. 재훈은 그녀 뒤에 앉아 손가락으로 얼굴에 묻은 밀가루를 살짝 닦아주곤 했다. 내 얼굴에 밀가루가 묻었어.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맛있게 보이나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욕망을 넘어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감정으로 자라났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수진의 이름이 떴다.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었고 재훈의 얼굴에서도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내일 밤에 집에 돌아갈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두 사람의 세계를 갈라놓았다. 그 순간 이명숙은 알았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천국은 곧 무너질 것임을. 그리고 진짜 지옥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사부 다음 날 저녁,
박수진이 돌아왔다. 그녀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막차를 타고 피곤한 얼굴에 선명한 선탠 자국을 남긴 채로 집에 들어섰다.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과 폴란드에서 사온 달콤한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다.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 이명숙과 남편 재훈을 번갈아 안았다. 엄마, 정말 멋져 보여요. 얼굴도 환해지고 젊어진 것 같아요. 수지는 활기차게 말했다. 그녀의 목걸이와 반짝이는 귀걸이가 어두운 집안에서 빛났다. 이명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진의 입맞춤이 마치 불붙은 자국처럼 그녀의 볼에 남았다. 재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그 미소는 고통스러운 가면 같았다. 저녁 식사는 견딜 수 없는 연극 같았다. 수지는 폴란드에서 있었던 세미나와 만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그러나 이명숙과 재훈은 서로를 피하며 긴장감이 흐르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대문이 진짜 멋지더라고요, 엄마. 세미나 끝나고 가평 들렀는데 마당 냄새가 정말 좋아요. 수진이 무심코 말했다. 그 한마디에 이명숙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리고 게스트룸에서 엄마가 쓰는 라벤더 향기가 났어요. 수지는 밝게 웃었다. 그 순간 이명숙은 몸속 깊은 곳에서 냉기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깊어지자 집안은 점점 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였다. 이명숙은 마음속으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다. 자정 무렵 위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숨죽인 듯한 울음소리와 낮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갑자기 그녀의 방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앞에 선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무표정한 눈빛을 이명숙에게 던졌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명숙의 오래되는 목걸이, 남편이 선물해 준 것이었다. 목걸이 체인은 끊겨 있었고 반지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거 당신 방에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듯 차가웠다. 이명숙은 숨이 막혔고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침묵이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때 재훈이 뒤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회색빛으로 굳어 있었고 눈은 감정을 잃은 듯했다. 수지는 다시 한번 그녀들과 재훈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말했다. 두 분이 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 남편,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녀의 눈에는 더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이 문이 닫히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택시 엔진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가족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쓸쓸하게 퍼져나갔다. 시간이 흐르고 한 달 동안 전화도 없고 소식도 없는 수진을 기다리며 이명숙과 재훈은 서로에게 묶여 있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들을 옥죄었다. 대화는 줄어들고 밤이면 재훈이 이명숙의 방에 와서 조용히 손을 잡았다.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 배달부가 낯선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발신인 주소가 없었고 우표는 멀리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찍혀 있었다. 이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가 없고 한 장의 사진만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과 낯선 남자가 있었다. 수진은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배가 부풀어 오른 모습이 분명했다. 그녀는 손으로 배 위를 감싸고 있었다. 김영숙은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다. 재훈이 다가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시간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세미나 기간, 수진의 출발과 귀환, 그리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 모두가 맞지 않았다. 김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지? 그리고 그 질문은 남은 모든 것보다 더 무겁고 위험한 비밀의 시작이었다. 오부 이명숙은 사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평의 숲은 여전히 평화롭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길한 파도처럼 요동쳤다. 재훈은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재훈 씨.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가 아니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수진이가 왜 이런 사진을 보냈을까? 무슨 뜻일까?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아니 외면했던 뭔가 외부의 평화로운 자연과는 대조적으로 두 사람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명숙은 결심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밝혀내야 해. 수진이와 그 남자의 진실을 며칠 후 이명숙은 마을의 작은 찻집에서 수상한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당신이 찾는 진실은 생각보다 더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명숙 씨. 그녀는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려놓았다. 위험하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가 이미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천둥이 멀리서 울렸다. 이명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번개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불길한 예감이 번졌다. 재훈 씨, 우리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녀가 낮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문득 집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이명숙이 문을 열자 젖은 머리에 후드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빛났고 얼굴에는 비밀스러운 미소가 감돌았다. 명숙 씨, 오랜만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이명숙과 재훈은 알았다. 그들의 평화는 끝났고 숨겨진 진실과 위험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폭풍우 속에서 그들의 운명은 한없이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웃고 있었다.